지난 11월 전북 완주군의 어느 한 산골 마을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1차 가격을 해서 이거는 여기서 팍 던져서 깨가지고 누군가 벽돌로 창문을 부수고 감 농장에 침입했습니다. 범인은 창고 안에 보관된 감 105상자를 모두 훼손했는데요. 전부 다 칼로 이렇게 찔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건이 벌어진 감 농장에서 사람이 사는 민가까지의 거리는 약 1.5km. 여기는 길목이 올라와서 이 골짜기로 올라가는 것은 단 한 길뿐이었고 다른 데로 갈 수가 없고 주민들이 여기는 많이 들랑거리는 거고 몇 집이 살고 이쪽으로는 아예 이쪽에는 민가가 없고 마을에서 감 농장까지 가는 길은 외길, 다른 민가는 없습니다. 누가 드나드는 거는 예. 확인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조금 이제 가능하게처럼 CCTV는 설치를 해놨으니까 마을 어귀에 사는 조필 씨의 집에서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설치된 CCTV 2개 중 사건 당일 감 농장 방향을 비추는 CCTV 영상을 확인해봤는데요. 14일 오후 5시 무렵 감 농장 방향에서 차 한 대가 내려옵니다. 바로 감 농장 주인 상호 씨의 차량인데요. 오후 5시에 퇴근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자정이 지난 시간이 되자 차 한 대가 감 농장 방향으로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3시간 뒤에 다시 내려오는 차량. 그 길로 다녀갈 만한 사람이 있는지 마을 이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시면은 이 농장에서 200m 바로 밑에가 청년 한 분이 그 기거는 농막이 한 채 있습니다. 골짜기에 위치한 감 농장에서 약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농막. 그곳에 젊은 청년이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홍학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어떤 차종이 혹시? 차종이 이 인각인데 다른 날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농막 청년의 차량이 감 농장 방향의 길로 자주 드나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확인된 차량과 동일합니다. 그날 감 농장 방향으로 올라간 차량은 농막 청년분이었는데요. 농막 사는 총각은 뭐 나이나 뭐 하는 직업 전혀 그런 것은 전 몰라요. 30살 먹었다고 그 내용만 알지 이름도 모르고 못하는 것도 모르고. 농막 청년을 직접 만나 그날 일에 대해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계세요? 돌아가려는 순간 무언가 발견한 제작진. 뭔가를 통째로 불에 태운 듯한 흔적. 형체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2년 전부터 이곳에 농막을 놓고 드나들기 시작했다는 청년. 그런 감농장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 등기부 등본상에 올라와 있는 토지 소유자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농막 청년의 차량. 네. 실화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지요. 거기 농막에 거기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거기는 왔다 갔다 하지. 네. 아들이 왔다 갔다 하지. 그날 이렇게 막 테러 당하는 소리 혹시 못 들었대요? 물론데 아무것도 그리 와서도 혼내준다고요. 근데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니, 어린애가 아니야. 성년. 네네. 30살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하는 굉장히 문자. 찾아온 제작진에게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하는 청년의 아버지. 아들은 감 농장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왜 사람을 의심하냐. 걔가 없어지는 것 같다가. 왜 사람을 의심해. 본인은 뼈떡하고 건강하다는데. 물을 지켜 죽었으면 그 증거를 대봐요. 증거를 대봐. 물에 맞았는지.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감 농장 범죄 현장에서 몇 가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일단은 창고 안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그 창고 안에서 족적을 하나 발견을 했었고요. 족적이 상당히 선명하게 좀 찍혔었어요. 근데 그 크로스라는 제품의 그 신발이었는데 그걸 발견하고 이제 현장 주변에 있는 농가에 가서 그 집 앞에 그 까만색 비닐이 깔려 있었거든요. 흙 묻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청년이 사는 농막 앞에 찍힌 발자국과 창고 안에서 발견한 발자국이 일치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때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그러고 자기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전면 부인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수사를 하는데 없어지고 전화 연락도 안 되고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바둑이를 죽인 바위에서 또 다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개를 때려서 죽였던 그 바위, 피 묻은 그 바위에서 피해자와 관계된 분들 이외에 제3의 그 DNA를 발견을 했었습니다. 발견된 DNA는 범인의 것일까? 경찰은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농막 청년의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농막 청년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 바위에서 나온 DNA와 농막 청년의 DNA는 일치했습니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자 결국 자수한 농막 청년. 그는 감 농장에서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했을 때 입었던 옷하고 장갑은 불로 태워버렸고 그 다음에 신었던 신발 크로크는 자기가 평소에 다니는 등산로에다가 가서 버렸어요. 사건 현장에 발자국을 남긴지도 모르는 채 범행과 관련한 모든 증거를 태우고 없애버리려 했던 범인. 그는 바로 농막 청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청년은 왜 감 농장에 수차례 찾아와 끔찍한 테러를 저지른 걸까요? 농막 청년의 자수 이후 다시 찾은 마을. 남은 개들은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건 이후 충격이 큰 상호 씨는 도무지 손이 가질 않아 농사일을 잠시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백을 해가지고 경찰 2분 오고 그 농막 청년 오고 같이 올라왔어요 여기. 아, 여기 왔어요. 예, 예. 아이고. 자수한 다음 날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감 농장을 찾아왔다는 범인. 현장 검증에서 농막 청년은 산속 깊은 곳으로 경찰을 안내했었습니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는 청년. 여기에요? 죽은 개는 지난 11월 폭행을 당한 직후 목줄제 행방불명돼 백구였습니다. 아,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그냥 좀 서글프고 왜 걔한테 다 그랬는가. 저희 안 씻거나 저나 지금도 안 좋아요.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는 혹시 들으셨어요? 왜 강아지들을 그렇게 테러하고? 지 부모한테도 제가 물어봤지만 지 부모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답을 하니까 더 물어볼 수도 없고. 감 농장에서 30m 떨어진 곳에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려던 농막 청년. 이 청년은 마을에서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처음에 그 농막을 들어올 때만 해도 그 부모님이 그 조그마한 땅을 사서 이렇게 조금 텃밭도 좀 가꾸고 그런다고 해서 그 농막을 놓고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30대 청년이 혼자 거기에서 머문다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30살 젊은 나이의 청년. 마을 사람들과의 왕래도 없이 그는 이곳 농막에서 혼자 뭘 하며 지냈던 걸까? 청년의 농막 옆에는 마을 주민인 박 씨가 밭농사를 짓고 있었는데요. 그는 농막 청년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삼촌 하면서 다니기는 했어요, 그 길을. 이제 전기도 없었고 물도 없었고 해가지고 내가 지원도 좀 해주고 그 많이 도움을 줬던 사람인데 그렇게 와서 그럴 줄은 생각도 못했죠. 순박한 줄만 알았던 청년이 돌변한 것은 지난 가을밤. 밤 11시 종필 씨의 집 앞에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한 남성. 트렁크 문을 여는데요. 그런데 뭐 하는 거죠? 문을 3개 닫고는 다시 차에 올라타 떠나는 남자. 그는 바로 농막 청년이었습니다. 다른 날 밤 10시 농막 청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날 농막 청년은 종필 씨 집을 향해 30분가량 라이트를 비추었습니다. 늦은 밤에 찾아와 알 수 없는 행동을 한 청년. 그는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주위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파출소에서 나와서 확인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노타리 작업하고 그날도 내가 노타리를 좀 했고 그러니까 시끄럽다 이거예요. 낮에 모종을 심기 위해 밭갈이 작업을 했다는 종필 씨. 그때 썼던 농기계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농막 청년이 감 농장의 개들을 테러한 이유도 소음 때문이었을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소음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잠을 자려고 하면 이제 개 짖는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거기에 화가 났고 범행을 하게 된 이유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제가 거기 있을 때 이제 그 컨테이너 앞에서 개 짖는 소리 거의 안 들려오거든요. 그냥 뭔가 예민하다고 봐야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예민하다고 봐야죠. 자수 당시 농막 청년은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고 정신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 얘기에 의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좀 적응이 좀 잘 안 되고 고립돼서 혼자 생활하고 있고 뭐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소음에 의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요양을 시키고자 하는 그 차원에서 그쪽에다 공간을 마련해 줬다고 해요. 네, 이장님. 새벽 2시 반에 저희 집을 침입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도둑놈인 줄 알았는데 그 청년이더라고요. 2시 반부터 개가 막 크게 짖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두가 잠든 조용한 새벽, 열흘 전 자수했다던 농막 청년이 이장님 집을 찾아왔습니다. 담을 이쪽으로 넘어서 여기를 계속해서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이런 유리창 같은 데로 이게 후레쉬로 이렇게 계속해서 후레쉬로 이제 이게 안에를 비쳤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는데요. 청년이 침입한 이유를 황당했습니다.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는 그 약국에 약을 사러 가야 하는데 지금 이제 저 길을 못 다니고 있으니까 길을 터달라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왔다라는 거죠. 전날 시멘트를 발라둔 포장도로. 청년은 약국을 가기 위해 이 길을 지나가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농막 청년은 이장 집에 찾아오기 전에 이미 그 길을 지나왔습니다. 마을의 수건 사업이었던 도로 포장. 엉망이 된 길은 덧대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농막 청년은 약국에 정말 갔을까? 마을에 있는 약국 2곳을 모두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새벽에 약 타야 된다고 찾아오거나 그런 적이 있는지. 저는 40분쯤에 뭐 8시쯤에 아 그래요? 예측할 수 없는 농막 청년의 기이한 행동. 마을 주민들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농막 청년 때문에 하루하루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감 농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 사건 이후 농장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는 상호 씨. 그래도 마음은 쉽게 놓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저녁 CCTV에 사람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번 21일 밤 8시경에 여기를 왔다 갔어요. 여기 출입구로 해서 저기서부터 쭉 저 길로 해서 왔다가 이리 쭉 올라왔어요. 저녁 8시에 잠을 자던 황구가 인기척을 느끼고 어느 한 곳을 바라보는데요. 헤드랜턴을 착용하고 나타난 한 남성. 바로 농막 청년이었습니다. 불안해 보이는 황구. 이번에 황구가 타깃인 걸까? 다행히 지나갑니다. 여기까지 와서 되돌아갔어요. 황구는 무사한 상황. 그렇다면 농막 청년은 감농장에서 뭘 한 걸까? 그냥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청년. 이날 저녁 감농장에 대체 왜 찾아온 걸까? CCTV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확인한 듯한 농막 청년.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CCTV. 또다시 CCTV를 올려다보는 농막 청년. 왜 올라왔는가? 보호자한테 전화를 해서 어제 저녁 8시도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그 부모도 왜 갔는가 그렇게 답을 하더만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시킨다고 했어요. 자수한 후에도 계속해서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는 농막 청년. 그의 아버지에게 다시 입장을 물었습니다. 범인으로 특정이 됐잖아요, 아드님이. 철수해서 자진 출석해가지고 조사 다 받은 것으로 알고 거기에 따른 이제 처벌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속상하고 오랜 동안 속이 썩어 있는데 자꾸 건드려가지고 왜 또 혈압 오르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럼 저희가 아드님하고 저희가 직접 통화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몇천 번이든 해봐요. 할 수가 있나 없나. 가면 원래 전화 잘 안 받고 연락이 안 돼요. 저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끊겠습니다. 이제는 마을을 떠나 병원에 입원했다는 농막 청년. 마을은 다시
예전과 같은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까? 상호 씨는 남은 2마리의 개와 함께 예전의 일상을 되찾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새가 여기 들어와서 있다면은 서로 불안해서 농사를 질 수가 없죠. 결국 농막청년과 합의를 했다는 상호 씨와 마을 사람들.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걸 겁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까요? 어른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지겠죠.